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입시 뉴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벌써부터 웃음이 나는데요. 오늘은 영어계의 손흥민, 영어계의 떠오르는 신성, 영어계의 발롱도르, 우리 11월 올해를 김동재 선생님 모시고 한번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. 인사 좀 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김동재입니다. 자꾸 차우쌤이 손흥민 닮았다고 놀리는데 제가 뭐 존박, 이문세 등등 다양한 별명이 좀 있거든요. 다 공통점이 말상이라는 겁니다. 얼굴이 길고. 어쨌든 오늘 입시 뉴스를 오늘부터 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거기까지 하시고요. 오늘 준비하신 게 뭐죠, 그러면? 오늘 일단 정시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알고 학부모님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고 네, 여기 모였습니다. 보시고 좀 얘기하시고요. 아, 네, 마이크가 여기 있죠. 네. 그래서 정시 확대 관련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설명회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미 이제 결정된 사항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.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정시 40% 룰이 적용되는 대학을 좀 한번 좀 띄우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일단은 2023학년도에 40% 이제 룰이 적용되는 학교가 16개, 네. 서울 상위 16개 대학인데 16개 대학. 예, 좀 특이한 점이 있나요? 일단은 이 16개 대학 라인업을 보시면 제일 특이한 건 이화여대, 홍익대가 빠져 있다는 점이겠죠. 예. 그리고 세종대도 빠져 있고요. 네, 예. 맞습니다. 그리고 서울여대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의외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엄청 뜬금없는 그런 맞아요. 느낌인데요. 네, 예. 서울여대는. 그러면 이게 이유가 그럼 뭘까요, 그럼요?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부에서 권고를 할 때 학종과 논술의 비율이 합쳤을 때 45%가 넘어가는 학교들만 이 16개 대학으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화여대는 이제 정원 외 전형까지 합하면 45%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의외네요, 되게. 네, 이화여대를 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 대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지원 사업에 그 지원금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학교들 빠져 있는 학교들도 정시가 좀 늘지 않겠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화여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020학년도에는 정시 비중이 20% 초반대였는데 2021학년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이제 30% 초반대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. 네, 아마 다시 이거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지원금이 도대체 얼마 정도길래 이렇게 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일단은 100억 단위 이런 쪽은 아닙니다. 굉장히 좀 학교 차원에서는 큰 돈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거고요. 그렇죠. 뭐 포공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필요 없으니까 뭐 원래 학종 100%로 가는 학교니까 뭐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시 그러면 2023년도 예비 고1 학생들 이제 예상 인원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고려대가 가장 좀 높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고려대는 지금 교과를 좀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하면 768명인데 만약에 시뮬레이션대로 2023학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면 무려 1667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거의 한 900명 가까이 좀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이외의 학교도 뭐 경희대나 중앙대, 뭐 서울대 할 것 없이 정시는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, 그럼요. 네,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교육부가 40%로 2023학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권고를 내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2023학년도에는 정시가 최소 40% 또는 많게는 45%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조금 이제 혼선이 있으실까봐 다 말씀을 다시 좀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 거고요. 그 이외의 대학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그렇지는 않겠죠. 네, 오히려 교과를 더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. 종합전형 인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들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럼 이제 수시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. 당연히 그 모집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시가 확대가 된다면 다른 전형이 반드시 좀 줄어들게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수시가 당연히 좀 줄겠죠? 그렇죠.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수시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. 특히 어떤 대학이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? 일단은 보면은 이제 그
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4.7% 정도 떨어지게 됐고, 그 다음에 연대가 좀 연대, 이화여대, 중앙대 뭐 이런 데가 좀 많이 줄게 되는데요. 그래서 그 수시 인원이 좀 감소가 되면 재원생들한테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갑자기 수시가 준다는 소식만 들으셨을 때는 이거 수능을 빨리 대비시켜야 되나? 이런 불안감도 좀 있으실 수가 있죠. 그렇죠. 거의 저희 지역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그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을 텐데, 그렇죠.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정리하자면 이제 수시 인원은 다소 감소가 되는 건 확실히 맞을 거고요. 정시 인원이 증가하니까 어쨌든 이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그 정시가 강세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, 수시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전형이 줄고 어떤 전형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실까요, 그럼요? 네, 일단 수시 전형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논술, 교과, 종합 이렇게 세분화가 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에 표를 보시면은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전형을 많이 줄여서 좀 특이하게 보실 수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학교들 보시면 종합 전형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걸 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요게 이제 그 2020학년도 그다음에 이제 2021학년도 관련된 얘기인 건데, 이 표가. 근데 제가 알기로 이때까지는 고려대가 그 고려대 이화여대가 교과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시 그 종합이 좀 많이 좀 줄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, 발표가 이제 그 이후에 난 거죠. 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고려대 같은 경우에 좀 이때 당시에는 좀 특이할 만하게 그 많이 좀 줄였는데, 아무래도 그 다음 장을 좀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기사를 하나 좀 인용을 해오셨네요. 네. 뭐 이 기사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정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종도 덩달아 좀 늘어나거나 유지가 된다, 이런 요지의 기사거든요. 근데 특히 일례로 연세대를 뽑아보자면은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폐지를 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. 그 축소된 인원은 정시 확대로 이어질 것 같고, 기존에 존재하던 학종 인원은 크게 줄이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학종을 줄인다는 거는 사실은 좀 많은 부담이 될 것이고, 그렇죠. 대학 입장에서도. 네. 대학에서도 사실은 그 우수한 학생을 좀 꼼꼼하게 뽑고 싶은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, 너무 이렇게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거는 대학 차원에서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? 네, 일단은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수시 전형 중에서 종합 전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 이제 2년 후, 3년 후를 보자면 정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이제 그 현재 2023학년도 예정 그 이제 입시를 예정 중인 그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시나 혹은 뭐 수시 중에서 유불리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? 예비 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가 40% 이상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다 보니까 사실상 1학년 때부터 내신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대비도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좀 키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.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힘든 얘기인데, 이게 사실은 내신도 제대로 잘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평상시에 그 모의고사 공부, 뭐 수능 공부 이런 걸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뭐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니까. 네. 그래서 이 2학년 1학기 이제 내신을 좀 마치고 그렇게 좀 판단을,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을 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, 그러면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? 일단은 2학년 1년 동안에는 내신을 최대한 열심히 챙겨보는 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서 일단은 2학년 내신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챙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다고 좀 판단이 되네요. 뭐 정리하자면 그 입시 전략을 좀 용이하게 수립을 한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좀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. 이게 정시가 확대가 된다 뭐 그런 거 이전에도 사실은
내신하고 그 수능 비중을 밸런스를 좀 잡아가면서 가는 게 가장 좀 아름다운 방향이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기를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예, 대부분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 이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정시 확대에 따라서 그렇지 못했던 학생들도 사실은 좀 기회가 많이 좀 주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학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4달만 내신 대비를 하고 그 나머지 8달은 모의고사 수능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옆에 계신 이제 동재쌤하고 그다음에 저하고도 그렇고 다른 이제 선생님들하고 한번 좀 멋있게 1년을 좀 꾸려가는 그러한 좀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요. 예, 앞으로도 좀 자주 출연할 것 같은데요. 네. 예, 그거는 뭐 제 마음이니까 제가 한번 좀 고려해보고 오늘 영상 반응을 보고 결정되니까요. 네.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. 오늘 사실 긴급 회의하러 나온 거라서 의상이 굉장히 좀 추레한데 평소에도 이러고 다닌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좀 만나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